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원기입니다. 최대 1,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55만 명의 피해자를 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금도 그 피해자와 유족들 여전히 고통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OBS 초대석 오늘은 이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인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직 치과의사, 변호사를 거쳐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 대변인, 인천 아시안게임 저탄소 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24년 만에 야당의 불모지 강남에서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200번 넘게 택시기사들을 만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대중에게 톡톡히 각인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과 남은 과제들을 살펴보고 가습기 살균제 구제 급여와 개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 구제 확대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지소미아 종료와 독도 방어 훈련 등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진단해보고 시민과 진실한 소통, 진정성 있는 정치에 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본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처서도 지나고 이제 진짜 가을 같습니다. 네. 무더위가 그래도 힘겹게 지나갔는데 여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작년보다는 올해 여름이 그래도 선선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더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이제 가을 바람이 살살 불어오니까 다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휴가는 짧게라도 다녀오셨어요? 휴가는 못 갔습니다. 워낙 전국이 지금 정신이 네, 없었죠. 바쁘셨고. 네, 예. 네. 마음적으로 네. 그런 이제 여유가 없더라고요. 예. 네. 그렇군요. 뭐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즘 워낙 언론상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이슈 때문에 여야 간에 참 여러 가지 엇갈리는 그런 평들이 나오고 있고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청문회 일정까지 밀리면서 뭐 9월 2일, 3일 날 청문회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시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어떻게 이 사안을 좀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네, 일단 조국 우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저희 정부 여당에서는 그는 기대가 매우 많습니다. 네.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또 우리 당에서 현안으로 밀고 있는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대로 해낼 적임자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법과 제도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후보자가 결정적인 그런 또 낙마 사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국민들께 이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절차상의 이런 문제로 네.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불법이냐 위법이었냐 이 문제보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문제, 특히 이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 신경을 쓰는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다는 게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부분이 네. 아닐까 싶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네. 엄마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볼 때 좀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좀 박탈감을 느끼게 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후보자가 이번에 청문회에 일정이 잡힌 만큼 청문회에서 자신의 그 생각을 소신 있게 밝히고 또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양해를 구한다면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청문회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는 올해 초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 카풀 TF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그 과정 갈등을 조율하는 게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에 관련돼서 개정 법률안 준비 중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가습기 살균제 관련돼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18대 국회 네. 2011년경으로 예. 기억을 하는데요. 거의 이제 임기를 만료하는 그런 네네. 시점에 당시에 원인 모를 폐질환이 전국적으로 유행한다는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과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예,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 의료진들과 이렇게 또 의논을 하고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 이 문제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 같다. 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해 마지막 국정감사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 모를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이 된다. 이런 이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이 시중에 유포된 가습기 살균제를 즉각 회수 명령을 통해서 회수를 네. 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구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2011년에 이 문제를 국회에서 최초로 국정감사에서 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쭉 관심을 가지고 이슈를 쭉 따라오셨군요. 이끌어왔었습니다. 예, 네. 저도 상당히 좀 놀랐던 부분이 가습기 살균제를 저도 상당 기간 썼었거든요. 네. 특히 아이가 어렸을 때 집에서 네. 그 오사 제품을 썼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뭐 군대에서도 네. 500종이 넘는 500개가 넘는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이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실제로 관련돼서 뭐 질환을 앓고 있는 병사도 보고가 됐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또 다른 두 개 제조기업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명확하지 않고 동물 실험에서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SK와 그리고 애경 두 그룹이 사실상 그 책임에서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이 두 기업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었고 최근에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실제로 유죄를 확인을 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당시에는 이 나머지 두 기업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에서 명확하게 폐 질환이라든지 네.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기소 중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가 이 두 기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국정감사에서 제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의학적인 근거 자료와 또 동물 실험에서 최근에 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나와서 이번에 법적 책임이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 뭐 치과의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근거를 제시하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들이 가장 속상해하시는 부분, 반발하시는 부분이 피해자를 뭐 어떤 규정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 O사의 그 제품, 옥시 제품을 네.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구제급여라는 개정을 통해서 인과관계나 여러 가지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개정을 통해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네. 나머지 두 기업에 대해서는 그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과관계라든지 의학적인 네. 그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업들과 정부가 출연을 해서 네. 구제 기금을 만들어서 일종의 사회적인 이런 이제 배려 차원의 네. 보상을 해주는 그런 이제 구제 개정을 통해서 두 피해자를 군을 나눴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똑같은 피해를 입었고 실질적으로 그렇죠. 뭐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차이가 없는데 단지 그 사용했던 제품의 회사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또 인과관계도 구제급여의 경우에는 네. 상당히 추정이 돼서 실제로 배상을 받게 해주는데 구제 개정의 경우에는 그런 인과관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모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요. 네.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개정을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뭐 옥시에 가습기 메이트 쓴 사람들은 어쨌든 피해 인정받고 네. 보상받고 있는 중인데 애경이나 SK 거 쓴 사람들은 그것도 인정도 제대로 못 받고 이게 인과관계가 왈가왈부하고 있고 지금 뭐 기금 만들어서 준다고 하고 그렇죠? 네. 똑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도요. 천식이 걸렸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피해 구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규제 개정 법안 만들고 계신 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관련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나요? 네. 현재 피해자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네. 피해자들끼리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이 구제급여와 구제개정 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피해자들을 일종의 차별을 하고 있는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두 계정으로 나눌 필요성이 이제는 없어졌다 생각하고요. 네. 모든 제품들이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 만큼 네. 그리고 또 피해의 상태라든지 정도가 크게 의학적으로 의미 없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계정을 묶어서 네. 이 하나의 이제 어떤 구제 급여 이런 단계로 통합을 하는 것을 이제 네. 법안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역학적인 문제는 예. 사실상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고 그 인과관계가 있다는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국가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또 합리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보다 완화시키는 네.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경감하거나 네. 전환시키는 이런 규정을 담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이런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지만 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아주 방금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60만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또 숨어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는 저 같은 피해자. 그러니까요. 그런 예.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집단적으로 소송을 네. 하기에 좀 용이할 수 있도록 네. 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조항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진작에 마련이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이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좀 입법 완전히 통과가 돼서 법률 네. 제정이 됐으면 하는 네.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경제 보복이 뭐 불매운동 사실상 뭐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하고 있다. 매출도 일본산 제품이 확 줄었고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가 되니까 일본에서는 또 크게 반발하고 있었고요. 지금 독도 방어 훈련까지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했습니다. 한일 갈등 강대 강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도 좀 여론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네. 지금 그 언론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일본 제품을 불매를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걸 이제 보도를 접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한일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적이기보다는 네. 보다 냉철하게 또 국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이런 어떤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문제는 WTO에 가더라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사안이다 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뭐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한 셈인데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 일본과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라든지
또 한미 동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네, 싶지만 네. 굉장히 자중을 하고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조용히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일종의 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제 시대에 그런 그 조선물산 장려운동이라는 예. 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1920년대에 우리나라 국산 기업을 장려하고 일본 물품을 쓰지 않는 그런 운동이 국민들 사이에 네. 자발적으로 있었는데요. 마치 이번에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라든지 관광을 일본에 가는 것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이런 모습이라 생각하고요. 굉장히 국민들이 존경스럽다. 이런 네. 생각이 정치인들이나 유정자들은 좀 냉정함을 유지할 필요는 있겠으나 네. 국민들의 어떤 힘이라든가 근성은 대단하다. 네. 예. 제가요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OBS 경희TV 지금 신입 기자를 뽑고 있거든요. 네. 최종 면접에서 사장님한테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존경하는 정치인 얘기가 나왔대요. 누구를 존경하느냐 그랬더니 전현희 의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종 면접 지원자가.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네.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기구 택시 카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맡으시면서 너무 일을 열심히 잘 처리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 코피까지 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습니까? 네. 먼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아니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예. 제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생각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위원장으로서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네. 코피 생전 처음 나보셨다면서요. 뭐 코피뿐만 아니라 뭐 아, 병원에도 예. 입원할 정도로 네, 네.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이었는데 중간에서 중재를 한다는 게 극과 극의 얘기를 네. 중재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생존권이 그렇죠. 서로 걸려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념 이슈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구산업과 네. 그리고 카풀로 대표되는 IT 네. 신산업이 네. 서로 충돌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여기에서 밀려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택시 네. 산업에 종사하는 28만의 예. 택시 그 기사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극한적으로 투쟁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실질적으로 목숨을 분신하신 분들도 네, 계시죠? 그런 예. 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예. 그래서 자칫하면 이 문제가 이제 계속 그대로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또 큰 혼란을 야기할 네.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도저히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해법을 찾아야겠다, 찾겠습니다 하고 이제 호기롭게 시작을 했지만 솔로몬의 해법은 안 보이더라고요. 아이를 찢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일단은 무작정 그 택시 업계랑 그다음에 카풀 업계를 만나서 네, 대화부터 네.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뭐가 걱정인지 이런 대화를 듣고자 이제 찾아갔는데 아무래도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또 찾아가는 곳 대화를 네.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또 격앙되어 있는 상태라 네. 대화를 거부하고 요즘 뭐 정치인에 대해서 뭐 비호감 갖고 있는 그런 네. 분들도 또 계시니까 괜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찾아가니까 처음에는 휘발유를 끼얹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분신하신 분들 웬일입니까? 많아지고 예. 천막 웃을 일이 농성자에 아니네요. 이렇게 네. 휘발유가 많이 비치가 되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 끼얹고
또 여기에 뭐 당신이 왜 왔냐, 올 자리가 아니다, 네. 가라. 그래서 몇 번 쫓겨나고 또 가면서 욕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꾸준히 이렇게 이제 그냥 홀대를 당하면서도 계속 찾아가고 진심을 그랬더니, 보여주려고 노력을 예, 하셨군요. 그랬더니 네. 이제 이분들께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100여 차례 이상을 그렇게 아. 찾아뵙고 또 홀대받고 예. 쫓겨나고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아, 이 사람은 다른 정치인과는 다르구나. 네. 한두 번 쫓겨나면 대부분 다시는 오지 않던데 네. 이렇게 그냥 포기하지 않고 네. 계속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의 거 매일 보면 가셨겠네요, 진짜. 네, 하루에도 네. 뭐 몇 번씩 가고요. 예. 뭐 매일 뭐 여러 차례 그냥 방문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서서히 마음을 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갑불업계 또 이쪽에도 말씀을 듣고 그래서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네. 없을까 이렇게 이제 접점을 계속 찾으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신의를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한 150여 차례 만난 네.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접점이 잦아지는 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실질적으로 마지막 순간에도 이 우리 이제 사회적 대타협에 참가하신 분들이 자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전현희 의원이 너무 고생을 하고 아, 네. 여기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감동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하도록 좀 마음을 그렇게 모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조금씩 다들 불만이 있었지만 네.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안을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은 없겠죠. 100%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순간에 어떤 진짜 정치인으로서 네,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울컥하셨죠? 네. 근데 마지막에 될 뻔하다 또 뒤집히고 번번이 여러 그랬잖아요. 차례 네. 그랬습니다. 합의하려다가 그다음 네. 뒤집고 네. 합의하려다가 뒤집고 음. 또 대표들이 합의를 했다가 또 각 소속되어 있는 예. 단체에 가서 대연대에서 뒤집어지고 이런 게 수차례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네. 합의가 됐는데요. 제가 그 과정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힘들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정말 너무 이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다는 게 정신적인 고통, 그 스트레스도 스트레스를 진짜 엄청 심하더라고요. 엄청난 걸 감내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 막 저한테 원망을 쏟아내고 또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예. 제가 그게 너무 소위 가슴이 아픈 멘붕이 거예요. 오시죠, 진짜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으면은 정말 며칠 동안 음.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탈진하고 진짜 정신적인 우울증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셨을 것 상황이었는데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이겨내면서 이분들과 함께 그걸 이제 합의를 이루어내면서 네. 제가 든 느낌은 정치가 이런 거구나. 네, 네. 이런 일을 하라고 정치인을 국민들께서 뽑아준 예.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의 갈등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만이 해낼 수 있는 또 그 어떤 해결법이 네. 있다. 이런 네. 걸 생각을 했고요. 그걸 체험을 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보람을 정말 느낀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비례대표 초선 여성 의원일 때 전현희 의원 그리고 지금 재선 의원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전현희 의원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무게감이 훨씬 더 생기신 것 같고요. 훨씬 더 부드럽고 강한 힘이 생기셨다. 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뭐 한 번에 완벽하게 다 된 건 아니에요. 지금 7월에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제한적 카풀 허용 일단 이거 통과된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단계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까? 네, 그때 합의된 내용이 한 5가지 정도가 네.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택시 월급제, 예.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2시간씩 카풀을 허용하는 이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을 한 네. 건데 택시와 카풀업계가 같이 협업을 해서 새로운 플랫폼 택시를 만들어내는 네.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첨단 IT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택시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모빌리티 혁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이제 그게 이 플랫폼 택시인데요. 이게 5개월 동안 논의한 그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네. 이제 새로운 이제 모빌리티 택시를 중심으로 한 공유 경제와 네. 신산업을 결합시키는 건데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또 지금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또 과제로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택시나 이 모빌리티 산업에 가해져 있는 많은 이런 규제를 풀어야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규제를 혁파하는 이 문제가 지금 앞으로 과제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또 지금 계속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해서 네. 또 산업계와 함께 이 문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월급제 전면 시행도 이것 지금 당장은 아니죠. 단계적으로 네, 시행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앞으로 어떤 네. 스텝들이 남아 있나요? 지금 사실 그 택시 노동자들이 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네. 지금 산악금 근무를 하고 때문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산악금을 채우기가 네. 힘들고 또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운행하고 예, 사고의 위험 또 네.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서비스가 낮아지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여기 택시에 불만만 대한 높아지시고. 그런 이제 불만도 많아지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제 내용이 택시 월급제 네. 부분인데요. 근데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택시 회사들이 택시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월급을 줄 수 있는 이런 또 여력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또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택시 플랫폼 택시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규제가 혁파되는 것이 네. 또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또 지금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이 개인 택시 면허가 사실상 마지막 남은 이런 일종의 퇴직금과 비슷한 그렇죠. 그런 이제 네. 자산적인 의미가 있는데 또 이게 그동안 그 택시 그때 논란 때 계속 택시 면허값이 떨어져가지고 개인 택시 기사님들께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개인 택시에 대한 노후 보장의 그런 효과를 또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대책 이것도 이제 사회적 대책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이 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입법이 정상화가 돼서 택시 산업이나 또 플랫폼 산업이 정상화가 되면은 이 순차적으로 이런 이제 택시 월급제도 이렇게 현실화되면서 시행이 될 수 있을 거다 네. 기대를 합니다. 계속 후속 입법에도 신경 써 주시고 안착될 때까지 뛰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계속 챙기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인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볼게요. 제가 아까 원조 엄친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선망의 직업이잖아요. 치과 의사. 근데 또 도전을 위해서 30대에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가 되시고 그리고 또 정치 국회의원이 되셨단 말이죠. 참 하나 얻기도 어려운 직업을 세 가지나 경험하고 계신데 어떤 게 잘 맞으십니까? 지금 우문이겠는데요. 치과의사, 변호사, 네. 국회의원, 정치인. 네, 제가 치과의사로서도 굉장히 이제 소명감을 가지고 네.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일을 했었고요. 근데 치과의사를 하다가 변호사 길을 이제 이렇게 걷게 된 것은 좀 더 좀 이 진료실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벗어나서 그 좀 더 사회적으로 네.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예.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사법고시에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로 한 10년 동안 이제 하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런 이제 혈우병 소송이라든지 네. 공익 소송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또 하늘이 주신 나의 또 소명을 네. 이루는 길이다 이런 이제 달란트다. 생각을 했고요. 근데 또 제가 그걸 하면서 좀 한계에 부딪혔던 네. 게 소송을 통해서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일정 몇몇 소송에 참여하는 몇 분의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뭔가 기여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네. 보다 이 불합리하고 제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바꾸면은 더 큰 이런 이제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에 막혀 있으면은 어쨌든 소송을 통해서 이기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제도를 통해서 이제 네. 아까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도 법과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네. 문제를 해결을 더 근본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제가 만약에 변호사였으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그걸 이제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네. 있는 직업이다 생각을 했고 이제 정치인의 길을 밟게 됐는데요. 네. 근데 정치인이 되고 보니까 역시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법을 뭐 수십 개, 뭐 수백 개 발의를 네. 했지만 네. 이게 통과가 안 네, 실질적으로 통과가 안 되고 또 제가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네. 또 반드시 반영이 되지가 네. 않고 국회의원이 한 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음.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구나. 또 그런 한계를 요즘은 또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저는 제가 이런 길을 계속 걸어왔던 것은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사회에 쓰임새 있고 저를 통해서 좀 더 세상을 더 좋게 하는 일에 좀 제가 네. 좀 쓰임새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가 정답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2015년쯤이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초대해서 출연해 주셨던 게 그렇죠. 그리고 네.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 강남을 해서 네. 강남하면 소위 얘기하는 보수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24년 만에 진보 성향의 의원이 당선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 1지역에서요. 지난 3년 동안의 의정 활동, 본인이 스스로 좀 점수를 주고 평가하신다면 어떠십니까? 글쎄요, 한 70, 80 정도 네. 줄 수 좀 더 있지 주셔도 되는 거 않을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만큼은 네. 그렇게 만족스럽게 제 스스로 만족스럽게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뭐 법이 중책도 통과가 맡으셨고 됐다든지 또 바쁘시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한계도 느끼셨을 거고 네. 예. 네, 그렇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 이거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선이 되시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23년 만에 민주당 출신 강남구청장이 당선되는데도 우리 전현희 의원의 뭐 바람, 공이 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보수의 보루라고 불리는 강남구 구청장 또 지역구 국회의원 탄생했다는 게 뭐 지금 사실 강남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고 또 일부 지역이 뭐 평당 9천만 원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 어떤 의미라고 보셨어요? 강남 지역에서 민주당 구청장 의원이 나온 게. 네, 제가 강남에 네. 도전을 하면서 제가 그 도전을 했던 이유는 네. 사실 이제 모두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고 저도 뭐 사실 처음에는 당선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으로 따지면 험지죠, 뭐. 그죠? 네. 제일 험지로 꼽히는 네. 지역인데요. 근데 그래서 당선될 거란 생각을 하면서 도전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도전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강남이라고 상징되는 네. 보수라든지 그리고 또 일종의 그 부유층이 사는 네. 그런 계급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곁을 내주지 않는다. 네. 그거는 우리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불행하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태행적인 의미가 있다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렵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실질적으로 또 정말 훌륭하신 네. 주민들도 많고 이렇게 우리 당에 표를 주고 싶은 그런 분들도 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뭐 이런 단지 뭐 지역주의라든지 계급주의 이런 게 좌우되지 않고 정말 정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이제 능력이라든지 자질을 네. 보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주민들이다 저는 이렇게 네. 믿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주민들의 마음을 구하면은 또 주민들께서도 또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고 최선을 다하니까 실제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선입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야 강남이면 민주당 안 찍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막상 가서 예. 주민들과 함께 만나고 그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강남도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또 주민들을 섬기고 소통하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뽑아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다.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그런 게 많이 확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강남하면 뭐 이거 제 편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당 가지고 찍는 분들 많았는데 네. 이렇게 살갑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선거 전부터 밑바닥 민심까지 훑으신 전현희 의원의 어떤 그런 노력, 마음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현희 의원 하면은 해바라기가 또 상징이에요. 의원실에도 해바라기, 고해바라기 그럼 네. 걸려있죠. 강남 일만 보겠다 뭐 이런 그런 의미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 잠깐 강남 얘기로 가면 네. 부동산 제가 뭐 평당 9천만 원 이런 얘기 드렸고 또 요즘 국민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계시는 교육 문제, 자녀 교육, 대학 보내기 등등해서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요. 하지만 또 강남 사람들이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강남의 가장 현안 어떤 거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지금 지역구의 이제 지역 현안 중에 제일 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로는 이해하기 좀 힘드시겠지만은 이제 교통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역이 많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지역구 강남을 쪽에는 네. 지하철역이 거의 없습니다. 좀 모여 있죠. 이 네, 네. 북쪽이랑 네. 강 그러니까 중심 쪽으로 번화한, 남쪽으로 좀 네네. 없고요, 그렇죠? 상가들이 밀집한 네. 그 지역으로 지하철이 많이 모여 예, 있고요. 예. 저희 지역구는 이제 상대적으로 주택가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특히 이제 이번에 새로 신도시가 네. 된 세곡지구 예. 여기가 정말 교통치욕에 시달리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역 주민들의 현안이 굉장히 뭐 지하철 문제라든지 네. 교통 문제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예. 있어서 제가 제일 이제 의정활동 중에서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또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문제예요. 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의정활동 중에 지역 현안으로서 제일 관심을 또 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네. 아이들 교육 문제에 관한 학부모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교육 제도의 문제라든지 학교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앵커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강남이 부자들만 많이 사는 동네는 네. 아니에요. 저희 강남의 경우에 실제적으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서울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8번째로 많은 네. 지역입니다. 네. 네. 빈부 격차가 매우 큰 지역입니다. 임대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빈부 격차로 오는 소외감이라든지 또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예. 그리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런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지역의 큰 현안이고 챙길 현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3년 가까이 하시면서 가장 이 법안 통과 또 이 의정활동은 의미가 있었다. 제일 뿌듯한 보람이 있었던 게 어떤 때셨어요? 네, 법은 발의를 많이 했는데 이제 통과가 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통과가 돼서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것 중에 제가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있는 법이 예, 있습니다. 예. 제가 국토위 이제 상임위원 때 국정감사 때 민자도로의 개혁에 관해서 네. 국정감사 내내 지적을 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또 대책을 네. 제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모아서 민자도로를 개혁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민자도로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높은 통행료에 그리고 또 이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지만 이 민자도로의 재정 보전이 또 굉장히 많이 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재정 투자도 많이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행료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 나오고 네. 있고 지자체들은 또 난색표하고 있고 네. 그렇죠? 업체들은 적자난다고 울고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투자금을 거의 회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또 통행료는 높이 받는 네, 이런 네. 민자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개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담아서 유료 도로법을 만들어서 민자도로를 개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서서히 이런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조금씩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내용에는 이번 이제 추석 때 지방에 다녀오세요? 저는 서울이어서요. 아, 예, 그렇게 그러세요?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또 방송 때문에 못 네. 갑니다. 아, 그렇구나. 명절 때 네. 통행료가 무료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이 법안에 넣어서 네. 그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다들 명절 때는 걱정 안 하시네, 톨비. 네, 예. 네. 그래서 명절 통행료를 이렇게 감면을 받으시면 의원님 덕이군요. 전현희 그거.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네. 제가 엄청나게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많은 국민들이 그건 꼭 기억하실 것 같아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요즘 뭐 인구 이런 것 때문에 선거구 개편 얘기 나오고 있고 강남도 뭐 이게 인구 또 재개발 때문에 인구의 어떤 증감폭 때문에 선거구가 조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패스트 트랙이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아주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패스트 트랙이 되면 그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은 이제 지역구가 줄어들 예, 가능성이 예. 높잖아요. 그러면은 강남이 줄어들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네,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 개, 가불병이죠? 네, 가벌병인데 가벌 2개 네. 지역구로 줄어들 가능성이 원래 있고요. 가불이었잖아요. 근데 네, 병이 생겼던 원래 거고. 이제 환원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구가 원래 또 가벌 상황에서 제가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보다는 어떤 선거구가 어떻게 개편이 되고 지역이 네.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주민들께서 인정을 하고 또 정말 이 사람 한 번 더 일을 네. 시켜서 예. 부려먹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정치인이 네. 되는 게 더 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전현희 의원 일 시켜봤는데 네. 일도 못하고 별로야 이러면 표를 안 주실 거고요. 한 번 더 좀 더 부려먹고 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네. 뽑아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주민들과 국민들께서 야, 한 번 더 일 좀 시켜서 더 잘하게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7, 80점 한 2, 30점 여지를 남겨놓으신 거군요. 뭐 사실 얼마 전에 정계 개편 있었고 또 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도 그렇고 현역들이 대거 이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 교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차출도 되고 있고. 근데 사실 현역 의원들도 지역구 소위 수성을 해야 되는 분들도 우리 전 의원님처럼 이게 나라가 상황이 워낙 좀 요즘 여러 가지 사안들로 중차대하게 돌아가다 보니 지역구에서 표 얻겠다고 지역구 관리하는 것도 사실 좀 눈치 보면서 냉가슴 앓는 정치들도 있더라고요. 네. 국민들도 야 지금 시국이 이런데 뭐 내년 총선에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못하면 이래선 안 되겠지만 정치에 대한 무관심, 혐오증 이런 게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네. 총선 때 다시 국민들의 관심, 나 대신 나라의 일을 맡긴다라는 지역의 일을 맡긴다라는 그런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좀 살리기 위해선 어떻게 우리 기득권 정치인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의원님 보십니까? 질문이 너무 거창하네요. 네. 저도 늘 그런 고민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많이 네. 끼쳐드리고 있고 실제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군 중에 거의 뭐 수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럴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는데요. 좀 저는 정치인들이 좀 바뀔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란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건한이나 뭔가 이런
부나 명예나 권위 이런 걸 준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많은 정치인들이 좀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받는 그런 느낌이나 무게감은 국민들께서 정말로 나 대신 네. 진짜 열심히 일해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라. 네. 이런 책무를 준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그게 정치인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걸 때로는 망각하고 네. 자신의 그런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런 권위를 준 것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을 초심을 항상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의정 활동을 한다면은 국민들의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가 그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모든 정치인들, 의원들이 우리 전현희 의원 같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부족합니다. 예. 올해 추석 명절 한가위가 좀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또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하시고요.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마무리로 오늘 녹화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저의 의정 활동이나 또 좋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곧 추석이 다가올 텐데요. 우리 가족들과 또 모든 분들이 행복한 그런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가 무엇인지 더 고민하고 또 더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자성하고 고민하는 그런 한가위를 가지겠습니다.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오늘 또 항상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이제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9월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9월이 되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요, 일조량도 떨어지고 또 기온도 떨어지기 때문에 환절기 질환이나 우울증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건강 관리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OBS 초대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현희 의원이 추천하는 내 인생의 책, 시청자 여러분께 한 권 추천해 주십시오. 네, 데미안이란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 인생을 바꾼 책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책을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소심하고 수줍어하고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래서 뭔가 답답함을 느낄 때 이 책을 봤었어요. 근데 이 책에 그 나오는 식구 중에 세계를 이렇게 나가고 싶어 할 때는 그 알을 파괴를 해야 된다. 그 알을 깨고 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 세계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 문구를 보면서 제 내면에 있는 이런 알을 깨는,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좀 저를 던지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게 하는,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이 바뀐 그런 내면의 성찰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